저도 이제 정신분열증에 대한 그 임상 경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분을 잠깐 임상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환경이 줌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이제 그 지식이 없었을 때 우리 최은정 선생님이 친구분이 이제 그랬는데 제 친구도 이제 그 증상을 나타내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 친척인데 정신분열증 아마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살아있다면 그렇게 진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친척분이 한 분 계시고 이제 그런 거 외에는 이제 없죠. 그러나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 환자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접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뭔가 아주 낯설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융이 말하죠. 정신구조는 같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신경증 환자들이잖아요. 그 신경증 환자들의 일반 모든 사람들의 정신구조나 정신분열증 환자나 정신구조는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낯설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 1907년에 이제 이르러서 이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융은 이 정신분열증의 관념, 지금 이 전형적인 편집증 환자의 그 측면을 보면서 지금 언어 영역에 침해가 온 거죠. 그러면서 그 밑바닥을 본 거죠. 겉에 조금 그래도 위에서는 체계적인 반면 밑바닥은 관념의 붕괴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관념의 붕괴다, 이게 이제 꿈의 구조랑 유사하다라고 하죠. 꿈이 보면은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경우가 많고, 전혀 그 합리적이지 않은 아주 우연하고 모순되며 조각난 성격, 이게 이제 꿈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이런 관념도 이런 꿈의 구조처럼 아주 모순되고 조각난 성격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융이 연구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융의 그 컴플렉스 심리학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정신분열증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특이한 현상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관념 붕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되면, 정신적 수준의 저하가 일어나는 결과로서 그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언어적인 측면에서 장애가 오고, 이러한 거다. 그래서 아까 앞에 그 현상들을 쭉 나열해서 그게 뭔가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언어 장애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관념 붕괴, 그러니까 뭐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언어 체계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어, 언어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뭔가가 파괴되고 무너졌다. 우리가 이 무의식의 기능 가운데 보상성을 생각하면 뭔가를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신 수준의 저하가 일어날 만한 아주 완벽한 파괴라고 해야 될까요? 큰 파괴. 그러니까 언어 장애면은 굉장한 파괴이잖아요. 이걸 보상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자 하면은 언어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미지가 있죠. 다 언어를 배우기 전에 이미지로 소통하고 이미지로 이제 그 인식의 토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언어를 무너뜨리고 괴이한 이미지들로 이제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정신분열증의 정신 무의식을 보게 되면 이 말은 기존의 것을 다 파괴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려고 하는 어떤 무의식의 목적성, 보상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다 파괴하고. 자, 그렇게 이제 조금 한번, 깔고 들어가서, 그 특징들을 보게 되면, 연상 차단, 막힘, 컴플렉스와 관련된 자극어가 딱 주어졌을 때 뭔가 이렇게 연상되는 것들이 딱 막혀버리는 이런 거는
정신분열증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자주 그러죠. 그쵸? 뭔가 저도 막 대중이 많은 곳에 이렇게 쓸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예전에는 그런 자리가 저는 굉장히 긴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컴플렉스가 뭔가 쫙 배열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준비해 갔던 멘트들이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리는 아주 하얘지는 이제 그런 경험도 종종 했는데, 예전에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연상 차단이 이제 일어나고 보속이라고 해서 어떤 연상이나 반응을 무의미한 반응들이죠.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조어증. 이거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자기 어떤 새로운 단어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현상. 그다음에 동문서답 탈락. 이거는 뭐 엉뚱한 말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말이 생략돼 버리거나 이런 거. 상동증. 어, 아까 이제 그 반복하는 거랑 비슷하죠.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증상도 동반되는. 그리고 언어적 피상성 및 음성 현상. 어떤 소리에 집중하는 거. 두음법, 운율, 리듬,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는 반응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면 발달장애 스펙트럼도 이제 다양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반응들도 지금 비슷한 것들이 보여지죠. 자, 이렇게 정신분열증의 특징인 정신 수준의 저하로 인해 의식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아주 비체계적인 우연성을 띠면서 이 인격의 내적 결속을 흐트러버리는 이런 양상들을 이제 보인다. 가장 큰 특징으로서의 관념 붕괴의 어떤 현상들을 이제 봤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융의 또 이야기로 잠깐 해보면, 융은 이 대학병원에 있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정신분열증, 그때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정신의학에서 이 정신분열증을 다룰 때 이 원인을 뇌에 있다, 뇌에 질병이 생겼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쪽에만 이제 주로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연구를 했었던 거죠. 의사들이 그렇게 진료를 하고 그러면서 융이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이 정신치료를 위해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해서 많은 신경증 환자들을 받게 되죠. 그런데 융이 이제 이렇게 신경증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구조, 컴플렉스의 반응, 이게 유사하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신증으로 갈 수 있는 잠재적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신경증 환자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같은 그 정신의학을 한 그 의사들도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본인들이 이제 배운 어떤 그 의술을 쓴다기보다 심리학 하는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많이 구하더라. 이제 이런 부분도 보면서 그 융은 어떤 이 정신분열증 장애를 심리적인 것으로 같이 결합을 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언 50년 동안 책에 이제 50년 확신을 한 50년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융은 이제 병을 그 연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정신의 본질, 그쵸. 그러한 것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분석 심리학이라는 것이 탄생했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분열증 치료 방안을 보겠습니다. 345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가정은 잘못이다. 이와 관련된 이론적 전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방법이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 치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료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관여,
진지한 의도와 열의, 그리고 헌신이다. 자, 심리학적인 이해와 치료적 우리가 그 당시 융의 이제 정신의학으로서의 그 의사들에서 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들만의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치료의 예후에 있어서 이 환자의 지능과 교육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객관화해서 거리 두기, 이러한 것들로 원형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에서 비개인적인 의미로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해 버리는 이제 이러한 조치, 그림 그리기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347쪽에 우리는 환자의 관심을 개인적인 자극원에서 최소한 일시적이나마 분리해 환자로 하여금 그의 혼란된 상황 속에서 보편적인 방향 감각과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객관화 거리두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향 감각 제공, 지식을 전달함으로 해서 무의식의 폭발을 막고 이성적으로 통합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상호 관계의 회복, 그렇죠.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라포 형성,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인간적인 의사소통을 복원함으로써 파괴된 사회적 관계와 인격의 단일성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성적 학습, 이제 공부시키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인 연습, 이러한 것도 어떤 사회적 진압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치료에 있어서 확충 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합니다. 확충 방법. 우리가 확충하면은 우리가 꿈을 분석할 때 또는 민담을 분석할 때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꿈에서 개인적인 연상 외에 이 연상과 연결된 원형 그리고 연상만으로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해석에 도움을 주죠. 이게 보편화시키는 것이고 지식화시키는 거죠. 객관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 그럴 때 보상적 의미의 복원이 일어납니다. 그쵸? 당신의 망상, 환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서는 이런 확충 과정이 자주 필요하게 된다. 확충을 통해 얻은 연상 자료들은 환자가 겪는 기괴한 현상들이 사실은 인류 보편적인 신화적 주제나 원형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주는 심리학적 통찰의 도구이다. 이는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편적인 방향 감각과 전망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